내가 손꼽아 기다렸던 그 시간이 여기 있고 들뜨는 맘을 감출 수 없네.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설레임이란 무대 위 행복 가득 안고서 우린 걷네. 생각지 못했던 순간 설렜던 그날처럼 이곳에 널 보고 다시 또 설레이네. 언젠가 들어봤던 낭만적인 여행 이야기 여기서 다시 너와 또 사랑에 빠졌네.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과 부끄러워 말 못했던 진심들을 떠밀리듯 전했네. 밤마다 바랬던 사랑을 하는 그날처럼 이곳에 널 보고 다시 또 고백하네. 언젠가 들어봤던 낭만적인 여행 이야기 여기서 다시 너와 또 사랑에 빠졌네. 익숙했던 이 모습 새롭게 다가와 여기서 새로운 널 사랑하게 되었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엄주원이고요. 오늘 햄복근님이 신청해주신 멜로망스 달달한 노래 네. 다시 또 널 사랑하게 되었네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딩딩대학의 두 총장님 웰컴. 덕분에 네,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딩딩대학 총장님이 아니었고요. 네. 바람잡이 대신 바람개비가 왔다. 그래요?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규현이가 얘기한 거죠? 진짜 웃겨가지고. 규현이가 얘기한 거죠? 바람잡이 대신 바람개비가 닉네임을 왔다고? 너무 재밌게 지어오셔가지고. 여기 머리에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거 달고 오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네. 항상 딩딩대학 가슴에 달고 오셨죠. 바람잡이 대신 바람개비가 왔었군요. 그리고 컵까지 가져오셨어요. 딩딩. 아주 홍보의 수단으로. 이렇게 놓고. 네, 여기 뭐였지? 지장군의 신청곡이 오늘 나가냐고 그러셨는데 지장군의 신청곡은 금요일에만 나갑니다. 그렇죠. 금요일에 기대해 주십시오. 바람잡이 대신 바람개비, 바람개비의 귀환, 뭐 다 이렇게 그래도 반겨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햄볶음님이 청해주신 만큼
휴가 기간에 햄 볶으셨는지. 햄을 볶을 일은 없었고요. 그냥 뭐 가족들하고 여행하고 뭐 골프도 좀 치고 했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뭐 못 이게 알아들으신 거 아니겠죠? 공중파는 아니 지상파가 아니고 그냥 유튜브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죠. 예. 제주 이시돌 되죠?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음. 거기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좀 유명한데 이시돌. 이시돌 성 이시도르를 기념하는 성지인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제가 피정을 했거든요. 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좀 심신수양 같은 겁니다. 정신수양. 근데 거기서 토요일 밤에 2시간 동안 야외 미사를 받다가 그 이시돌 성지가 한라산 중턱보다도 더 높은 데 있거든요. 네. 2시간 동안 이렇게 누워서 별을 보면서 하는 무슨 이런 야외 미사를 받다가 운치 있다. 목소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너무 쌀쌀해서 감기에 팍 걸려오긴 했지만 목소리 티 안 나요. 티 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 좀 괜찮은데? 이상합니까? 네. 네. 근데 상당히 운치 있고 낭만적일 것 같은데 네, 현실은 굉장히 추웠다. 추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이해갑니다. 이해. 그래서 감기를 얻어오긴 했지만 에너지는 아주 많이 충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장군님 복귀하니까 성장경 앵커 휴가 가셨다고. 네. 맞아요? 가신 거 이지선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와는 상관없. 아니 저도 모르는 네. 사실을 어떻게 범블비님 네. 아시지? 네, 그러게요. 이분 우리 MBC 직원 아니에요? 메이크업이 바뀌었다 그러시는데 뭐가 바뀌었지? 대단하다. 맨날 똑같은 별로 티 안 난대요. 울산바위님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그러셨어요. 아니 목소리 근데 진짜 또 똑같아요. 삐까번쩍님은 목이 갔는데요 하셨습니다. 목이 좀 언급하셔야 알게 된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단하신데 네, 정보력이. 어쨌든 목소리가 성 이시돌 한림읍 금압 북로 353 찾아주셨습니다. 성장경 앵커가 어제 안 어제부터 나왔대요. 안 네. 죄송합니다. 잘 쉬다가 확인을 오신 못했나 봐요. 목소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기가 걸렸지만 어쨌든 정신 상태는 아주 맑고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 눈에 네. 띈 소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네. 사진 한 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어딘가에 사람들이 긴 줄을 들어서 있는데 뭐 쇼핑몰이나 상점 같지는 않죠. 그리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누가 봐도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카페라고 써 있긴 하네요. 건물 옆에. 로비 같죠? 여기가 어디길래 저렇게 줄을 섰을까요? 자,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자, 저기는 지난 8월 2일에 문을 연 국회 박물관 구내식당입니다. 이해되네요. 국회 직원은 4,200원, 줄 설만 하네. 외부인은 5,500원에 식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데요. 음. 인근 회사 직장인들까지 모이면서 대기줄이 연일 저렇게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 구내식당을 하루 평균 4,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200명 이상이 외부인이라고 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만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줄을 언제나 서야 된다고 하고 줄 서기가 싫으면 문 열기 전에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런이 생기는 겁니다. 야. 여의도에선 이렇게 가성비가 좋고 외부인 출입이 되는 구내식당이 어디인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여의도 뭐 네. 기본이 10,000원씩 하잖아요. 그리고 네. 여의도 공원이나 뭐 국회, 경내 벤치 같은데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 3, 4, 5 모여 있는 것도 괜찮네요. 찾아볼 수 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뭐 여의도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정보 공유하고 무지출 챌린지가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서 무지출. 지출하지 않는다고. 걸어서 회사에 가면 차비가 0원, 도시락을 싸면 점심값이 0원, 집에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밥 먹으면 저녁값도 0원. 이런 글을 서로 경쟁적으로 막 올린다고 합니다. 아니 물가가 비싸니까 이럴 만도 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불황 전에는 SNS가 이제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 이게 유행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내가 알뜰하고 미래를 위하는 사람인가. 경제적인가. 짠테크.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MBC 그렇죠? 구내식당 가고 싶어요 네. 하는 글들이 올라오네요. 네, MBC 구내식당도 싸잖아요. 그래서 제육볶음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MBC 맞습니다. 구내식당은 정말 맛있습니다. 전 자주 가요. 저도 굉장히 자주 갑니다. 저는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맛있어요. 네. 방송 전에도 가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한국투자증권이 예탁금이 3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 1,800명의 투자금 비중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작년 대비 올해 뭐 주식이나 주가 연계증권 같은 위험 자산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네. 채권과 발행어음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 돈 빼서 만기 보유 시한 4~5% 요즘은 이자를 주는 확정금리 상품 안전 자산을 갈아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전체 100으로 보면 저런 위험 자산군이 73 그리고 안전자산군이 27이었어요. 73대 27. 네. 근데 올해 9월 현재 위험자산 비중이 63, 안전자산이 38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대3이었던 게 6대4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한투증권은 이게 저런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첫 거래를 튼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신규 거래 고객들의 투자금 비중도 안전자산이 58%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전자산 비중이 25%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채권 순매도 규모가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13조 5,300억 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체의 3배로 풀어놨습니다. 워낙 증시가 안 좋고 불안하니까 금리가 오르고, 네, 금리는 그러니까. 오르고 하니까 채권 투자가 요즘 사실 지금까지는 채권 투자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투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예, 예.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제 증시의 바닥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렇게 채권 투자 쪽으로 많이 자산을 옮기는 트렌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는 안전자산 대 위험자산 비중 5대5까지 늘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쭌쭈닝님 오늘은 정치수다 하는 날 아니라 엠보드 톱5 하는 날이라고 지난주부터 강조하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화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오시죠? 별 네. 교수님은? 네. 낮에 눈에 띈 기사들 봤고요. 쭌쭈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8초 후에 엄주원의 엠보드 톱5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심은영 님이 근데 통장을 열어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통장을 열어본 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냥 비중은 볼 수 있죠. 그 자산가들의 실거래명은 확인을 안 할 수는 있으니까. 투자할 돈이 네, 없다는 투자 우리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는 볼 수 해리포터님 있습니다. 댓글도 보이고. 이게 감기가 걸리니까 제가 약간 목이 아프니까 말을 하니까 좀 호흡이 가빠요? 네, 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면서 약간 어지럽지만 이제는 주원 씨가 말을 많이 하는 제가 거니까.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서 조회수가 어떤 기사가 높았느냐 네. 5개를 추렸습니다. 먼저 5위. 지난주 목요일 그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코너, 네. 단골 코너 또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138만 뷰 네. 기록 중인데요. 우크라이나 하늘에 막 불빛이 번쩍번쩍해요. 이게 언뜻 보면 불꽃놀이 같기는 한데 네. 실상은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하거든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별빛이 쏟아지듯 하늘을 뒤덮은 섬광들, 하얀 연기를 그리며 땅으로 떨어지자 집과 나무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현지 의원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불꽃놀이 같기도 한 이 광경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한 마을에 소위탄을 투하한 겁니다. 알루미늄과 산화철 혼합물이 충전된 소위탄은 화염을 생성해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폭탄인데요. 사람의 몸에 닿으면 뼈까지 녹아내릴 수 있어서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백리탄과 마찬가지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돼 살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 지역이요, 오제른이란 마을이에요. 네. 그 동부 돈바스의 전선에 있는 마을인데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로만 흐리시추크가 공개한 영상이 뉴욕 포스트에 실린 겁니다. 네. 수백 개의 섬광이 하늘에 쏟아지면서 마을에 나무, 건물에 불이 붙은 건데요. 영상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그냥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말했고, 뉴욕 포스트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봤더니 네. 도네츠크의 오제른 북부 지역이다. 그걸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마을이 알려진 겁니다. 이게 오제른이 우크라이나군의 그 반격으로 수복된 지역 네네.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복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오제르는 공격한 무기가 그 불꽃놀이를 하듯 하얀 섬광이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 탄, 네. 소위탄으로 네. 분석이 됐는데
유사한 무기가 8년 전이죠. 2014년 돈바스 분쟁 당시에도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소위탄은 국제법상 불법 무기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만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겠죠.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리만에서 16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오제른에서 소위탄으로 인한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라클님이 매우 섬뜩한 무기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에 충격이었습니다 하셨고, 김보라님도 전쟁은 절대 반대, 있어서도 안 될 일. 까니마또까님, 저러다 전술핵도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심은정님도 사람 목숨보다 땅 점령이 우선인가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끔찍한 살상 무기가 2022년에 투하가 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 안 했었는데 저 전쟁은 정말 많은 걸 보여주네요. 관련 소식 전할 때마다 이게 실화인가 아직도 헷갈리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봐도 이게 진짜 실제 영상이야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댓글에도 끔찍하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네. 케이킴님이 마을이 불바다가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화염 속에 죽었을까. 네. 유유라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자, 4위로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이번 주 엠보드 4위. 일주일 전에 뉴스투데이 문화연예 플러스에 나온 아이유 관련 소식인데, 아니 공연 중에 무슨 이별 발표를 했대요. 이별 발표? 깜짝 발표로. 무슨 이별이에요? 그래서 아이유가 누군가와 헤어졌나 싶긴 한데 정말 그보다 더 놀랄 만한 이별입니다. 아마 그 찐 팬들 있잖아요. 네. 찐으로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유는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이유는 좋은 날은 가장 큰 히트곡이자 출세곡이지만 콘서트에서 이 곡을 부르면 퇴장하는 순서여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며 작별을 알렸는데요. 이제 30대가 됐기 때문에 부를 오빠가 점점 없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작사 작곡한 팔레트 역시 25살에 자신에게 남겨주고 싶다며 공식 이별을 선언했고요. 이날 콘서트에서 아이유는 1년째 청각 이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귀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리허설 때도 지옥처럼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는데요. 공연 중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도 응원해주고 또 14주년을 축하해주려는 팬들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유 이별 얘기하자마자 아이유는 건들지 마라. 바로 댓글 올라오네요. 찐팬들이 우리 뉴스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계셨군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팬들은 충격받을 만해요. 그렇죠. 물론 히트곡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만 이 좋은 날은 거의 탑 오브 더 탑 그렇죠. 아닙니까? 아이유의 네. 좋은 날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본인도 없겠죠. 이제 출세곡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나를 이 지금의 궤도에 올려준 곡이라는 건 본인도 네. 뭐 자타공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김범수가 보고 싶다를 안 부른다 뭐 이렇게 선언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가수와 이 노래는 어떻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 같은데, 여튼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아이유의 취지가 조금 이해도 가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유 하면 좋은 날을 그냥 갖다 붙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을 것도 같고, 이보다 더 나은 곡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겠구나. 뭐 싸이가 강남스타일 이후에 좀 많이 슬럼프를 겪었다고 하듯이 좀 그런 도전의 의미로 좋게 해석하면은 우리 팬분들도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노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유가 국민 여동생 맞아요. 칭호를 받았었잖아요. 원래 문근영 씨였는데 오빠가 좋은 아이유를 걸 때문에. 넘어왔어. 아, 근데 그 가사 오빠가 때문에? 좋은 걸 때문에. 오빠가 좋은 걸 때문이었는데 그쵸, 그쵸. 지금 저기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갔듯이 이제 30대가 됐기 때문에 부를 오빠가 점점 없다 이렇게 농담 삼아 했다고 하는데, 농담이 본인이 아니라 점점 진짜야. 아이유는 본인이 이제 아티스트로 가고 싶어 하고 그쵸, 있는데 그쵸, 계속 오빠가 좋은 거를 30이 되고 40이 돼도 국민 여동생처럼 부르고 있는 거는 조금 스스로도 이제 그 그러니까요.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외지했다가 네. 곱씹을수록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이번에 아이유가 새 역사를 썼죠.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여자 가수가 아니라 여자 솔로 가수 중에
최초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얼마나 커요? 네. 거기에 처음으로 입성했고요. 데뷔 1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공연이 개최됐는데 티켓 발매 1시간 만에 8만 8천 명 전석 매진. 와. 그리고 아이유는 그 자신의 이름과 팬클럽명을 합쳤어요. 아이유 애나. 네. 이 이름으로 그 두 개의 복지단체에 각각 1억 원씩 회척. 2008년 데뷔 이후 특별한 기념일마다 기부를 지속해온 건 아마 많은 그 보도를 통해 아실 건데 네. 전 총액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43억 원. 야, 대단하네요. 4,300도 대단한데 43억 원? 자, 정말. 삐까번쩍님, 오빠도 같이 나이 드는데 오빠가 왜 없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계속 불러달라는 뜻. 근데 이 말도 또 일리가 있네. 근데 약간 술 많이 마시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저 노래를 하면 선배들이 다 되게 싫어해요. 너가 왜 그런 노래를 부르냐.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저 노래는 20대가 부르는 게 그렇죠. 맞는 그 아이유는 이제 점점 나이를 들면서 이제 남녀노소를 다 끌어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아이유보다 어린 팬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자, 이해를 쭌쭈닝님이 해주자고요. 질문 하나 전 하셨습니다. 이해돼요. 네. 엄아빠님은 설마 3단 고음을 하시나요? 아, 저는 뭐 5단까지 되는데 오호. 뉴스 채널인 관계로 제가 보여드릴 순 없고 나중에 노래방에서 알겠습니다. 보여드릴 네.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쉽네요. 아이유를 질투한다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나이엔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네. 나이 자, 3위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그제 보도된 최경재 기자의 리포트. 아,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영상이네요. 리포트가 아니어서 한 18분 정도 되는 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144만 네. 뷰 높은 조회수 기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인데 자막부터 볼까요?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14명 기소됐는데 김 여사는 네.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그제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그리고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중에 이 내용이 3위에 오른 건데 내용이 18분이니까 좀 주목, 좀 정리를 간략히 해야죠.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댓글을 열심히 보느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의 그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네. 김 여사 계좌가 실제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검찰 수사 결과 작년 말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 조작 선수 등 5명은 구속, 이들 포함 14명은 기소. 김 여사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 관련해서 고발했죠. 네네네.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 내용 그때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그때 해명이 김 여사가 투자를 한 건 맞다. 그러나 주식 거래를 누군가에게 일임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스트레이트가 근거를 따져본 겁니다. 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그 통화 녹취록이 최근 재판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에 관여를 한 정황, 또 김 여사가 이 씨와 절연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기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온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쟁점은 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알았으면 공범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여도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이 지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랐다 이거고요. 스트레이트는 당시 김 여사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의심 가는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눈속임 수법이 있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여사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 모두 284건인데 이 정도의 이상 거래라면 계좌주인 김 여사에게 증권사의 경고가 날아들었을 텐데 모를 리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 2위는 뭘까요? 이제 궁금해하고 계셨는데 자, 1, 2위는 2위를 대충 뭐 예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묶어서 간 네.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묶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내용이고 네. 뭐 여러분이 예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입니다. 해당 영상을 MBC가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 그 가장 먼저 보도한 영상은 지금 600만 뷰에 육박해요. 네, 그게 유튜브에서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쵸, 저희 그쵸. M보드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쵸. M보드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카카오에 그쵸, 다 그쵸. 이렇게 그 배포가 되는 영상들만 음. 저희가 집계가 되고요. 그 영상은 그 여기 집계 대상에 그쵸.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사실상 이번 주 1위고 네. 지금 남아있는 그걸 뺀 1, 2위도 같은 내용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2위 영상 왕종명 특파원의 기사 자막부터 볼까요? 217만 뷰 네. 기록 중인 기사. 미국 주요 외신들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다는 내용인데 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저희 MBC 취재진이 이메일로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답변을 거부했고요. 주요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 발로 보도를 했는데 먼저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이디엇이라고 네. 모욕하는 발언이 방송사 마이크에 잡혔다고 기사화했는데 이거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보, 네네. 멍청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디엇이라고 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FXX 네, 더 심한 쓴 데도 욕설로 있고. 네. 뭐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폭스는 그 한국의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수요일 유엔 총회 발언에 대한 한 마이크로 화제가 됐다. 이렇게 우연히 녹취된 걸 한 마이크라고 네. 한다고 하더군요. 또 CBS는 이미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과 싸우고 있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게 방송사 마이크에 포착되면서 공경이 빠졌다. 이렇게 밝혔다는 네. 내용이 이 기사의 맥락입니다. 네. 그러면 1위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그 당일 밤이에요. 당일 네. 오전에 그 발언 영상이 그 보도돼서 600만 뷰를 기록했고 이거는 그 당일 밤 뉴스데스크에 리포트로 나간 김민찬 기자의 기사가 250만 뷰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이 영상을 보면 이 거의 영상은 1분 정도 준비는 했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게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온 국민이 여러 보시지 번 않았을까. 막 돌려보지 않으셨을까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굳이 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은 외교 참사다, 뭐 대재앙이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고 여당은 MBC가 자막에 미국을 괄호 넣어서 보도한 건 조작이다라면서 마찬가지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그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네.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 이땡땡이 뭔지는 해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물론 오늘은 또 비속어 쓴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네. 하긴 했는데 여하튼 중론은 이땡땡과 땡팔리다는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미국 국회를 향한 거냐 한국 국회를 향한 거냐 거기서 이제 양론이 나뉘어져 있고 또 언론의 보도를 언론에 하는 게 맞는 거냐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또 언론에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또 양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 땡땡이나 땡팔리다 같은 거를 그 자리에서 아. 대통령이 쓰는 거는 그건 부적절하다는 그건 부적절- 내용이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사과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공식 자리에서 쓸 예. 표현은 아닌 건 맞죠. 네. 자, 오늘 뉴스데스크에도 관련 속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8초 뉴스가 후, 이거라서 네, 8초 좀 퀴시트 그래요. 산책에서 참. 좀 더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엄주원의 엠보드 투파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퀴시트 보겠습니다. 네. 톱은 근데 그 땡땡은 아닙니다. 톱은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기획탐사 취재팀이 정보공개 청구의 현장 취재를 통해서 끈질기고 면밀하게 취재한 아이템 2개가 뉴스데스크 문을 엽니다. 뭐죠? 지난 7월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선거가 4월이었고 임기가 7월에 시작됐으니까 석 달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인수인계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했었을 텐데 그동안 그 석 달 동안 뭘 했나를 봤더니 10곳 중 8곳은 집무실을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4년 그 전임 단체장이 쓰던 집무실 멀쩡한데도 그냥 그거 안 쓰고 새로 다 인테리어 공사하셨고요. 1억 원 넘는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전임 그 단체장의 집무실은 창고로 그냥 전락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자체장이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이 공사비는 또 어디에서 조달이 됐는지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꼼꼼히 2개의 아이템을 걸쳐 따져보겠습니다. 네. 톱블록의 특종도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하기 위해서 예.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른바 삼축 체계입니다. 삼축 체계. 네.
그런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살펴봤더니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무기를 사들일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예. 이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일괄 삭감한 건데 이렇게 되면 방어 체계에는 문제가 없을지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이 이제 비속어 논란. 아, 또 나오는군요. 두 번째 블록입니다. 두 번째 블록에 6개 리포트와 대통령실 출입기자 출연까지 합쳐서 뭐 아주 전방위로 저희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사안과 관련된 국회 움직임 살펴보고요. 대통령실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속어 사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 하나만 더 볼까요? 골프 치는 사람 중에 평생 소원이 홀인원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들도 근데 잘 프로들은 3,500분의 1, 아마추어는 12,000분의 1의 확률로 홀인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엿새 동안 2번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골프 사기였습니다. 캐디랑 동반자랑 다 짜고 홀인원 축하금을 5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입을 맞춰서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이런 골프 보험 사기 168명을 적발했습니다. 야, 500만 원 타려고 네. 둘이 짠 거예요? 네. 야, 3명이 짰구나. 그렇죠. 할 말이 자, 없네요.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